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서정민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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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음악 평론가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네. 문화 초대석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예, 저는 음악 평론하고 음악에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좋은 음악이 나오면 글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심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함께 이제 연대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2016년, 17년에 네. 그 퇴진 행동이 꾸려졌을 때 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나가서 일했던 그 무대 연출팀의 한 명이기도 했었어요. 네. 이런저런 일들 잡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에게 음악은 뭡니까? 저에게 음악이요? 저에게 음악은 직업이죠, 일단. 그거 네. 말고 하여튼. 네. 네. 그리고 저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무언가? 전 음악 들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인터뷰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죽으면 만약에 죽게 된다면 다 사람 죽어요. 그렇죠. 죽게 된다면 제일 아쉬운 게 예. 제가 죽은 다음에 나올 좋은 음악을 못 듣는 게 제일 아쉬워요. 야. 네. 주로 평론가님에게 네. 좋은 음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좋은 음악이라고 하는 건 일단 메시지가 좋은 음악. 메시지, 전달이라는 건가요, 이건? 그렇죠.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좋은 음악. 의미, 네. 그리고 좋은 멜로디나 리듬을 가지고 있는 음악. 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네. 방법, 소리의 방법을 보여주는 음악. 그런 음악이 저에게 좋은 음악이죠. 그 대중음악이라는 거하고 네네. 음악의 장르라 그럴까요? 그 네. 장르가 대중음악에는 안 속하겠죠, 그죠? 대중음악이라도 장르에 속할 수 있습니까?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단 대중음악은 제가 생각하는 대중음악은 네. 클래식이나 한국 전통음악을 제외한 서구식 어법에 기초한 소위 그 사람들이 흔히 즐기는 팝음악 종류들을 다 이제 대중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뭐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뭐 가요나 포함해서 대중적인 음악이어야 대중음악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그 저 학교에서 그 클래식을 항상 그거 벅슨가 그 프로그램 네네. 그거 뭐 좋더라고요. 일하는 데도 좋고, 그쵸. 네, 책 보는 데도 좋고. 네. 옛날에는 또 분들- 클래식이 대중음악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과거엔 그렇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 중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그 대중음악에서도 네네. 평론가님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포크 음악 좋아하고요. 포크, 록 음악 좋아하고 재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재즈요. 네, 그리고 뭐 민중가요도 좀 많이 좋아하는 민중가요는 어떤 거? 예, 민중가요는 뭐 꽃다지, 꽃다지.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싸. 네, 이런 분들 음악 들으면서 성장을 했었고요. 조카 청춘 음악도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뮤지션들이 부르는 비판적인 음악들을 또 찾아 듣고 있어요.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이랑의 노래라든지 예. 뭐 황푸아라든지 김동산이라든지 이런 또 예전에 노차사와 꽃다지, 뭐 김민기의 노래를 듣고 자랐던 분들이 또 새로운 노래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그 조정래 감독이 나오셨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나오셔갖고 초혼이라는 네. 과거에 그 대학 학생운동 했던 분들의 노래패, 민중 네네. 노래 그걸 갖고 영화를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사실은 그 조정래 감독하고 저거 닮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어요. 아니 훨씬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훨씬 화면을 더 잘 받으실 것 같은데 아유. 조정래 감독한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은 이제 뭐 워낙 유명해지신 분인데 네. 물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저 물이 있습니다. 예. 네네. 어쨌든 뭐 그런 음악들 되게 좋아합니다. 예, 서정민갑의 수요 뮤직이라고 민중의 소리에서 지금 연재하고 계십니까? 어떤 글들을 주로 쓰십니까? 여기? 최근에 나온 음악들 중에서 좋은 음악들이 있으면 리뷰를 해서 소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음악계에 관련한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을 좀 해설하는 그런 글들을 쓰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오늘 민중의 소리 연재하다가 서울의 소리 오니까 뭔가 같은 소리예요. 네, 그렇죠. 네,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요? 네, 예. 네. 그 올 한 해 2022년 네. 우리 저 대중음악 평론가, 대중문화 평론가라 불러야 되나? 대중음악 평론가라고 하셔도 대중음악 되고요.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올 한 해 어땠습니까? 네, 뭐 제가 얼마 전에 글에 쓰기도 했지만 네. 굉장히 슬픈 해였고 답답한 해였고 화가 나는 해였고 또 두려운 해였죠.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통쾌하기도 했던
네. 통쾌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월드컵? 월드컵. 네, 16강에 나갔을 때 그리고 그 뭐죠?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꺾이지 않는. 우리 월드컵. 네, 월드컵에서 그 캐치프레이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 네. 그리고 답답했던 일은 어떤 건가요? 답답했던 일은 뭐 세상 일 대부분이 답답했죠. 네. 그 개인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일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세상 일이 저의 기분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네. 일단 저는 뭐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답답했고 네. 그 윤석열 안 찍으셨어요? 저는 뭐 당연히 윤석열은 안 찍었고 뭐 하여튼 누굴 찍었다고 말씀드리긴 그걸 어려운데 그러나 윤석열은 안 찍었다. 네, 윤석열은 안 찍었죠. 네, 그래서 답답했고 또 네.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일단 대통령이 되면 잘하길 바라는데 네.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답답했죠. 그리고 뭐 슬픈 것은 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겠지만 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한 해였고 네. 이태원에서 돌아가셨고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 네, 스토킹으로 인해 돌아가셨고 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퇴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는 독거노인으로 혼자 네.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예. 여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뜨는 분들도 아직도 적지 않은 숫자가 돌아가고 계셔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슬프고 답답하고 또 화가 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올 한 해가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다. 그런 네. 부분이 올해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음악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음악은 네. 그렇게 빨리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노래가 돼서 나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네.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만 그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예로 1980년 5.18 광주 항쟁이 네, 네, 이제 네, 네. 사건이 생겼을 때 네. 바로 노래가 나왔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니모리안 행진곡 같은 경우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5월 18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12월 정도에 노래가 나오면 좋았겠지만 어떤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면 바로 노래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되새기는 시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서 지금 이태원 참사가 터진 이후에 좋은 노래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도 그 충격에서 아직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충격을 좀 거리를 두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가 될 니모리안 때까지. 행진곡 당시에 그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던 윤상원 열사 그죠? 네. 와 네. 약 교사였던 박기순 씨. 두 분의 영혼을 축하하는 노래였죠. 영혼 결혼식을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네, 거죠. 해주기 위한 노래라기보다는 이제 그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잡아서 그 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노래극을 만들었고 그 노래극 안에 들어가는 많은 노래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뭐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불렀다고 나중에 그랬잖아. 뭐 불렀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는 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수준 낮은 어떤 사고 방식이죠. 네. 우리 이제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그 외에 니모리안 행진곡이라든가 그 네. 외에도 또 그렇게 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정서 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었던 대중음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은 예전부터도 그런 네.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대표적으로는 저는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나 오. 네, 구스여나 금수나 같은 그거 노래들도 좋지. 그 6.25 때 얘기죠. 그렇죠. 그게? 6.25 때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찬반이 엇갈리지만 뭐 사마을 노래 같은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당시 어떤 박정희 때. 네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끌어낸 노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물론 이제 그 노래가 과연 뭐 좋은 역할만 했나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사실 많은 노래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최근에 나온 노래들 중에서도 네. 그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는데 네. 예, 그 걸그룹의 노래 중에 누드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누드 하니까 갑자기 뭔가 약간 야해져? 예, 야해지는 것 같지만 어. 그러니까 어떤 그 대중예술인들을 네. 특정한 방식으로만 소비하는 세태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노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 뮤지션들조차도 네. 실제로 이제 현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대중음악이 좀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게 참 우리 평론가님 오늘 잘 모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음악 물어보려고. 이랑의 늑대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노래는 네, 말씀하세요. 네, 이랑 씨가 원래는 이제 음악을 하던 분이 아니었고 그 대학에서 영상을 공부했던 예. 분인데 이제 음악을 계속 만들면서 20대 여성으로서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고통,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노래로 표현을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당연히 그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부를 만한 노래죠. 네, 그래서 그 감독이 그날에 이제 공연을 전담하는 감독이 와서 노래를 해달라라고 했고 좋다 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공연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극 형식으로 그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네, 누가? 행안부에서 그 노래를 빼고 상록수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고 그리고 어젠가요 이랑 씨가 트위터에 올린 거 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시간이 흐르면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또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복습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되게 가슴 아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뮤지션들이 자기 생계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내가 이런 노래 불러도 되나? 라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노래 만들고 불렀다가 뭐 특정한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내가 배제될까 봐 몸을 사리게 되는 이런 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죠. 네, 자기 그렇게 갈 검열들이 수 있죠. 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이제 무대에 올리시는 감독이라든가 연출자들도 그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일타쌍피겠죠. 그쪽에서는. 근데 그걸 빨리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서 바로 잡는 게 일이겠죠. 윤석열 차도 뭐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봐야죠. 고교생이 그린 거. 그 다음부터는 부천그 만화제 아주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받는 곳에서는 몸을 살릴 수밖에 없죠. 정부 예산 받는 데는. 네네. 아무래도 그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용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 뭐. 주변에서 우리가 좀 많이 목소리를 내서 그곳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게 지금 2022년에도 이게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죠. 네, 참. 그 어떻게 얻어낸 창작의 자유인데, 그죠? 그쵸. DJ 때가 가장 좀 편하셨나요? DJ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창작의 자유는 많이 보장이 됐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창작의 자유는 보장이 되고 있지만 그 창작되어 있는 어떤 창작물을 그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가로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성소수자 그룹이 동성애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발표했다가 네. MBC에서 방송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며칠 동안 그 일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MBC에서 이제 그걸 이제 없었던 일로 했는데 네. 그런 일들은 앞으로 네. 어느 쪽에서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는데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뭐 방송이라는 데서 많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울부짖는 장면, 네. 절규하는 장면. 네. 이분들을 음악으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날 49제 때도 그 많은 그 음악인들이 합창단이나 제가 네. 가보니까 무대에 서셔갖고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여러 노래를. 많이. 네. 예. 지금 뭐 그 현장에서도 이제 촛불 집회나 공연들이 있을 때 적지 않은 뮤지션들이 가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어떤 음악이든 그곳에 갔을 땐 다른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음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슬픔을 다독거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네. 왜냐하면 방송이라든지 예.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태원 참사가 네. 어떤 새로운 노래, 이태원 참사를 실제 소재나 주제로 한 네. 노래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런 노래가 나오길 좀 기다리면서 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함께 많이 더 기울이다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노래들이 더 빨리 좀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게. 네. 이물날 행진곡도 나오는데 한 2년 2년, 정도 네. 걸렸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 노래가 이제 국가기념식 때 불려지는데도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네. 흔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같이 흔드는데 오래 걸렸죠. 재창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이놈의 사회가 참 희한한 사회야 정말. 네. 네. 자, 그 촛불 집회 가끔 나가 보십니까 혹시? 네. 아 그래요? 아 어떤 촛불 집회요? 지금 이거 이루어지는. 아, 지금 그 촛불 집회는 아직은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그 분향소에 가서 예. 3시간 정도 같이 이제 그 지킴이로 하려고 네. 공연을 하십니까? 아니, 공연은 아, 아니고 지킴이, 같이 하려고 좀 예약해 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전국 집중 집회가 있을 때 지난번하고 그 전번에 했을 때 뱃노래라는 그 네. 백금열과 촛불 밴드. 아주 그 대중들이 아주 난리 났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아 실제로 현장에서도 아, 네, 아주 네. 대중들이 일어나서 그 추위에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고 완전히 네.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열정과 분노를 네. 터뜨리는 현장에서는 노래가 필요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평론가님? 네, 그러시죠. 네, 네. 준비됐으니까요. 네. 부르시죠. 구호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야 디어차 어디야 디어 어디야 차 뱃놀이 가잔다 가자 어서 가자 민주평화 세상 세종대로에 다 모여서 촛불을 들어라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이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좋은데. 네,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네. 평론가님 보시기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열정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어떤 현장에서는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 분위기가 더 올라가고 더 그 사람들의 열망이 실현되는데 뭔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 앞으로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뱃노래를 부를 때 저렇게 열광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친숙한 노래잖아요. 친숙하고, 네, 친숙한 노래고 구성진 노래고 또 백금열 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구성지게 멋있어요.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게 아닌가 싶고 또 아무래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미감이나 세대나 정서와도 잘 맞는 노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아, 네, 그런가요? 그럼요. 3, 40대 굉장히 많았어요. 30, 40대가 젊다고 하시면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뱃노래는 사실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가사를 계속 바꾸면서 또 불러도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좋아하지 않을까 그 싶어요. 옆에서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징 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아 신나시더라고 하여튼 그분이 네. 취해서 치시더라고 하죠. 앞으로 뭐 더 많은 뮤지션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민중가요 새로운 전기가 된다고 보세요? 현장에서 그렇게 대중들이 다 네네. 아주 그냥 환호하고 네. 전에만 나오면 다들 신나요 그냥. 네네. 제가 2번 백금열과 촛불밴드가 한 두 번 공연했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뭐 민중가요가 이제 새로운 전기가 생기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민중가요가 지금 뭐랄까요
그 최전성기에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2016년, 17년 집회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지만 네. 그 집회를 통해서 민중가요가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긴 그때는 해요. 어떤 노래들이 많이 불려졌습니까? 그때는 헌법 제1조 네, 음. 같은 노래들이 많이 불려졌지만 사실 이미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이나 관심이 되게 다양해져서 어떤 특정한 한 노래가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진 시대 아, 그래요? 같아요. 아. 물론 뭐 백금열 씨라든지 많은 뮤지션들, 백자 씨라든지 백자 씨. 다 백씨네요. 네. 백자는 백씨가 아니죠 참. 네, 어쨌든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긴 한데 민중가요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음반도 사주시고 공연에도 가주시고 또 뭐 유튜브에 찾아 들어주시고 멜론이나 벅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또 네. 들어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촛불혁명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네네. 세월호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것도 네. 기억하십니까? 그쵸.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한번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 볼까요? 네, 그러시겠어요? 평론가님 이제 네네. 오랜만에. 어둠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런저런 강의할 때 이 노래를 종종 틀어요. 그래요? 네. 어. 노래가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아. 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많은 집회에 함께 했었지만 그 문제가 쉽게 잘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네. 어떤 위로랄까 희망을 잃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어떤 그 이유가 됐죠. 네.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고 노래에서 말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음악적 평론을 하면 어떤 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윤미석 씨는 사실 굉장히 노래 스펙트럼이 넓은 분인데 이 노래는 굉장히 밝게 만들었죠. 실제 노래를 어린이가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희망이 있을까 싶었다고 하는 어떤 절망에 가까운 네.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 노래는 그러지 말자 안 그래도 된다라고 말을 하듯이 굉장히 경쾌한 리듬과 낙관적인 어떤 희망찬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팍팍 불어 넣어줬죠. 네. 들으면 지금 들어도 좋아하죠. 지금 들어도 좋아요. 그런 게 노래 힘인 것 같아요. 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네. 그게 이제 노래 힘이죠. 아,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제 촛불 집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 초반에 네. 그 노래 한번 들으면서 또 한번 평론가님 네, 평론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 하니 기가 차네. 보자 하니 열 뻗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 하니 기가 차네. 보자 하니 열 뻗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겨우 0.73% 이겨놓고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인데 네. 그 윤민석 씨의 노래들이 예전에는 뭐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들도 많고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경쾌한 노래들 그리고 쉬운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네. 집회 현장에서 부를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노래들로 많이 탈바꿈되면서 여전히 그 거리에서 네. 네, 싸우는 분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윤민석 씨가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신 지가 거의 30년이 넘어갔는데 오, 그래요? 네, 80년대부터 대학에 다닐 네, 때부터 이제 네. 노래를 만들었고 인기 있는 노래들, 좋은 노래들 많이 만들었는데 벌써 뭐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좋은 노래를 만들고 있는 그때부터 이제 그럼 민중가요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군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대중가요로 갔으면 뭐 김영석이나 박진영 같이 됐을 수 있는데 네. 우리 민중가요 쪽에 남아 계셔서 네,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저 서정민가 평론가께서도 여름에 신작을 내셨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 네,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라는 제 에세이집인데 네. 첫 번째 에세이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책으로는 5번째 책인데 네. 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이런저러한 뭐 솔직한 얘기들을 좀 담았는데 뭐 아직 많이 팔리진 않았으니까 서점 가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맨 왼쪽에 있네요. 네. 좋은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삼창이라는 네, 노동자들의 시라든지 생활 글들을 모아서 많이 내는 출판사인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는 저는 어떤 거예요? 저거는 제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네. 쓴 대중음악의 장르를 좀 쉽게 풀어서 쓴 책인데 네. 뒤에 이제 저한테 네. 뒤로 보이기도 하는데 네, 네. 네, 이 책이 제가 참여한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책이 지금 6세 찍었거든요. 어이구 많이 찍었네. 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의 필자가 대중음악의 장르를 쉽게 풀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청소년용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대중음악이란 무엇인가 하면 저 책을 그쵸. 구해보면 되군요. 네네. 실제 도서관에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요? 이 책이 지금 10,000부가 넘게 팔렸는데 요새는 사실 10,000부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굉장한 거예요. 네, 10,000부면 10,000부가 나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네.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게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2022년 음악으로 본 2022년 하면 어떤 거를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한번 정리할까요? 뭐 그 2022년에도 이제 변화무쌍한 한 해였는데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네, 군대 갈 준비를 하는 네, 팬들에게는 되게 아쉬운 해였지만 또 뭐 아이브라든지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새로운 걸그룹들이 등장을 해서 네. 이제 약간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한 해이기도 했고 또 250의 뽕이라든지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흥미로운 음반들이 네. 아주 많이 나오기도 했던 네. 한 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또 우리 민중의 소리에서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의 소리 우리 독자분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네. 같은 소리의 그 형제 혹은 자매, 남매가 네, 함께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글 많이 쓰고 네. 좋은 음악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네. 내년에 좋은 음악과 함께 거리에서도 건강하시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는 일 다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그 광경이 목격됐는지 뉴스를 보지 못했던 국민들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당해야 했던 2022년 그러나 우리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의 또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집중 집회에서 밴노래 틀어드렸습니다. 40만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김건희 특검을 외쳤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2022년이 아니었느냐. 2022년 윤석열 정권 밑에서 우리가 고통과 시름을 겪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 외쳤던 2022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저희는 내년 2023년 1월 2일 날 여러분과
1월 2일 날 7시 50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말에 좀 편히 쉬시고요. 가족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